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요. 저는 정이 많아서 정만이라고 합니다. 기억하기 쉽죠? 최고로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정만입니다. 나중에 한번 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 이름이 생각나면 내가 머리가 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생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40에 결혼했거든요. 굉장히 늦었죠. 그래서 40에 결혼했지만 그래도 와이프는 20대였다. 예. 제가 40에 29살짜리 제 와이프를 만났고요. 40에 결혼했고 41살에 첫째 아들 낳았어요. 41살 첫째 아들 낳고 43살에 둘째 아들 낳고 44살에 셋째 딸을 낳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45살이고요. 지금 세 자녀 연년생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넘버원의 가치는 뭐니 해도 41살에 또 40살 이후에 낳은 제 가족이고요. 전 가족 볼 때마다 항상 기쁘고요. 여튼 저는 이렇게 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기억하기 쉽죠? 예. 제 첫째 아들을, 제 이름이 사실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이름이 되게 싫었어요. 정만이 뭐야, 되게 촌스러워가지고. 촌스럽다는 말이 좋은 뜻이에요. 되게 촌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제 아들은 정말 이름을 멋지게 한번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임신할 때부터. 근데 이름 짓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아침에 운전하고 갈 때마다 어떤 이름 짓지? 어떤 이름을 짓까? 지가 현자 지을까? 리자 지을까? 뭐 지을까? 막 이름 계속 생각하면서 6개월 동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을 못했어요. 선택을 못하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그러다가 6개월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름 짓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짓지를 못했어요. 그때 빵! 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 안에 기준이 없었다. 내가 어떤 기준도 없이 이름을 잘 지어야지, 멋있게 지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짓자, 기준을 정하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딱 3가지 기준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이름이라 하면 좀 약간 특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특이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이름은 그래도 뜻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뜻없는 이름이 아니라 뜻이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기준이었고, 세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한번 들으면 그래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도 불러주고. 이 3가지를 딱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 6개월 동안 짓지 못한 이름을 그 다음 날에 이름의 절반을 지었어요. 한 글자를 지은 거죠. 그게 뭐였냐면 리라는 이름이었어요. 리. 그 리가 뭐냐면 원리, 이치, 진리, 이걸 뜻하는 리가 딱 떠오르는 순간, 와, 막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막혔던 게 확 뚫리고 정말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름을 딱 줬죠. 리건. 첫째 아들은 최리건이에요. 둘째는 최리한, 셋째는 최리담. 근데 최리건이라고 하니까 제 와이프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된다, 그 이름은. 단 이유 뭐였냐면 북한식 이름 같아. 북한식 이름 같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계획을 세웠죠. 이 이름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리건이를 첫째 낳고, 그때 병원에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목사님이 3분이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문화 오신 거죠. 그때 제가 기회를 삼았어요. 제 와이프의 특징은 세 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 첫 번째 목사님 왔을 때 리건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두 번째 목사님 오셔도 리건이 어떤가요? 좋은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오셨을 때도 리건이 어떤가요? 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순간에 누가 안 좋다고 할 분이 어디 있을까요? 3번 딱 들으니까 와,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이렇게 결정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셔서 좋고, 지금 그 이름에 대한 자부심, 특이하고 기억하기 쉽고 뜻이 있어서 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한 이유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이름 선택할 때도 그랬고
이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기준이 있으면 뭔가를 선택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기준이 없이 뭔가를 선택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전 그러한 기준을 한번 제가 살짝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오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참 그런 일은 없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찾다가 전화를 놓쳤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사고 날 뻔했어요. 앞에 벤틀리였는데 벤틀리하고 거의 붙을랑 말랑 하다가 딱 섰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은 없었는데 여튼 벤틀리와 사고 날 뻔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여기 와서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면, 차를 여기 벤틀리 타시는 분 없죠? 중고차를 한 번이라도 사신 분. 전 중고차를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인생에서 10대 정도도 샀더라고요. 10대. 한 번 타면 막 2년 3년 탄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중고차 사고 팔고를 안 했어요. 중고차를 50만 원에 주고 사서 100만 원에 팔고, 200만 원짜리 사서 좀 뭐 깨끗이 닦으니까 300만 원에 팔고, 좀 이렇게 사고 팔면서 좀 약간 위로 올라갔거든요. 사고 팔고 몇 번 하니까 좀 되게 나쁜 게 좀 높아지더라고요. 중고차를 사본 적 있죠? 여러분 중고차 살 때 어떻게 사시죠? 중고차 사실 때 뭔가 물먹을 수도 있고, 뭔가 겉은 화려한데 그 속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중고차 살 때. 그런데 똑같이 세무사,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 세무사를 선택하는 건 어쩌면 나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선택하면. 그 사람이, 그 세무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세무사가 있는데 똑같은 세무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병원 가더라도 똑같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내가 위가 아픈데, 위에 병이 생겼는데 머리를 잘 보는 의사한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나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나의 업종은 다른 업종과 특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 없이 그냥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약 세무사가 12,000명 정도 있어요. 개업한 사람이 한 10,000명 되고, 거기에 회계사는 또 15,000명. 뭐 개업사는 훨씬 적죠. 정말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선택하고 병원을 선택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비슷하다고. 그러면 나한테 이름을 지을 때도 기준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지을 수 있었는데, 나한테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 뭔가를 선택할 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잠깐 섰습니다. 제가 세무사 활용 설명서를요 같이 몇 명이서 공저자로 썼는데요. 이 쓴 이유는 뭐냐면, 선택할 때 뭔가 기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병원업 전문 세무사도 있고, 학원업 전문 세무사도 있고, 법인 전문 세무사도 있고, 그리고 쇼핑몰 전문 세무사도 있고, 다양한 업종별 전문 세무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세무사들이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세무 환경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완전히 습득해서 다 알 수도 없고, 그걸 적시적소에 정말 잘 컨설팅하기도 쉽지 않아요. 워낙 많은 범위의 어떤 세무 환경이 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첫 번째 기준은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업종, 내가 예를 들어 제조업이다, 내가 스타트업 한다, 내가 법인을 한다, 내가 뭐 쇼핑몰을 한다, 그럼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 업종을 가장 잘하는 그 세무사가 첫 번째는 가장 여러분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그 세무사들도 어떤 세무사들은 모든 업종을 다 아는 세무사 있어요. 모든 A부터 Z까지 모든 업종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체계화가 안 돼서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무사가 모든 걸 다 하지는 않거든요.
세무사도 직원들을 통해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업종을 다 한다? 사실은 80%를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보니까 난 A부터 Z까지 1부터 100까지 열심히 살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그럼 너는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1부터 100까지 중에는 사실 중요한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80가지 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죠. 모든 것을 다 잘한다? 없습니다. 모든 것 80%가 못할 나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세무사죠. 이 업종의 전문가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병원에는 한 의사가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나요? 아니죠. 어떤 수술하기 위해서는 방사선과, 마취과, 무슨 과가 종합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스캐닝해서 판단해서 그 후에 간호사들이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스템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사가 그런 업종이지만 그 세무사 그쪽 세무사무소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느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무사님들을 좀 뭔가 가리키는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교육하고 좀 새로운 어떤 업무를 좀 받아들이고 새로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을 여러분한테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우리 세무사들이 세무 업무를 그냥 단순히 기장 업무를 100개, 200개 하는데 끝나지 않고 세무 업무 자체를 시스템화하는 데 되게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이란 무엇인가를 질문 한번 앞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스타트업을 시작하셨나요?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시라고요? 그러면 혹시 준비 중? 다 준비 중인가요? 혹시 준비 중인가요? 2월 달 시작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죄송해요. 시작하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직원을 뽑았죠? 안 뽑.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또 질문이 또 가야겠네. 시작하지 않았고 시작했는데 직원이 없고 여기 질문을 해볼게요.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했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야, 다양한 분이 계시네. 예, 저기 뒤에 바로 뒤에 계신 분은 시작했습니까? 시작했고 직원은 아직 없고 여기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직원들도 오면 여기에 이제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네. 예? 촌장님한테 할까요? 예, 시작 언제 하셨죠? 3월 달에 하셨고 직원은 있습니까? 직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좋은 사람. 이게 맞아요. 대부분은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진짜 사업은 좋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돼요. 제가 의미를 잘 전달해야 돼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 나아요. 평범한 사람보다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사업을 하려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당연히 평범한 직원보다는 좋은 사람이 나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평범한 직원을 통해서도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의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왜? 그렇게 될 때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 좋은 직원, 진짜 뛰어난 직원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직원이 영원히 있으면 좋은데 그 직원이 갑자기 공석이 생기면 사업에 구멍이 뻥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평범한 직원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직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까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들 때 샘사할 때 이쪽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지 아니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언젠가는 또 빵꾸가 나요.
빵꾸 나면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나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어바웃텍스 이쪽은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맥도날드 사업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맥도날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평범한 직원들도 맥도날드에 오면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체계화되고 표준화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바웃텍스 세무사 사무실은 기장 업무든 관리 업무든 어떤 모든 분야를 시스템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데는 직원 한 명에 의해서 막 30개, 40개밖에 못 하는데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단순한 업무를 쉽게 하죠. 엑셀이 뭡니까? 엑셀 프로그램 짜기는 힘든데 처음에 프로그램을 수식 넣고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엔터 한번 치면 그 안에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업무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시스템화했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업종과 관련됐으면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종과 관련돼야지. 우리가 세무하고 회계를 주력을 하지만 세무와 회계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인을 100개, 200개 하다 보니까 법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 세무, 회계 문제를 떠나서 그 이상의 문제를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 쇼핑몰업을 전문으로 200개 하고 있으면 쇼핑몰 A부터 Z까지의 운영에 대해서 기장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다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전문가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세무사 활용법에 대해서 실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론이 길었지만 기준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쉽게 지을 수 있다. 기준을 가지고 중고차를 사면 거기에 실패가 없다. 세무사도 정말 의사를 선택하는 만큼 의사는 나의 건강을 책임지지만 세무사는 나의 세무와 어떤 경영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실패 없는 그러한 좋은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좋은 관계로 갈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여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